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건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6년간 약 2천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건설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공사 계약서 조합하고 시공자가 체결하는 것이죠. 12번째 시간입니다. 제4강자고 이주기간은 몇 개월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이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공가관리, 빈집이죠. 이사 나오고 난 공가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또 철거할 때 발생하는 철거 부산물 수입은 누구한테 있는지에 관해서 공사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사업구역 내 이주 완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주기간을 길게 하거나 이주가 지연되면 사업비 대출, 이주비 대출 등에 대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손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주 완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적정한 이주기간은 몇 개월 정도일까요? 두 번째, 이주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면 이사비를 지급한다라고 하여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사비를 시공자가 지급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주가 개시되면 빈집이 생깁니다. 이때 공가관리 업무는 누가 하며 누구의 비용으로 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를 하게 되는데 철거 시 발생하는 철근 등의 철거 부산물의 수입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공사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주기간을 몇 개월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이주기간, 조합원들로 하여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사를 가라라는 그 이주기간 조합에서 정하는데 뭐 몇 개월로 좀 많이 주면 좋잖아 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25조를 보면 정비구역 안의 거주자, 세입자를 포함한다의 이주는 갑이 정한 이주 개시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어른 이주 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로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몇 개월이 뭐 2개월로 할지 4개월로 할지 여유 있게 줄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조문에 정한 대로 이주를 완료하지 않으면 뒷조문에 보면 조합에서 이미 시공자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이주비, 사업비, 조합 운영비 대여를 중지할 수도 있는 조항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기간을 너무 넓게 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업비와 조합 운영비, 그 다음에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개월로 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법령해설집에 해설해 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주기간을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기간 내에 이주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가 완료되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있기 때문에 이주를 제때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반대파 중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사를 안 가고 속칭 말해서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를 충동해가지고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조합에서 합의금을 많이 주니까 무조건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주가 완료되기 전에 조합에서 이 미이주자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함으로써 최후의 한 사람까지 내보내는 인도를 완료해야만 이주가 완료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사계약서에는 위 이주기간을 조금 길게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기재해 놓고 실제 조합에서는 이주기간을 통보할 때 좀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4개월 내지 5개월 만에 통지 나가라 라고 통지해가지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이주기간 내에 인도 판결까지 받아서 강제집행에 의한 인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도소송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주기간이 됐으니까 나가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래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소송이 아니에요.
조합이 인도소송을 할 적에는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철거 직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인도소송을 당한 사람이 인도소송에서 이기려면 조합 자체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비계획이 잘못됐다. 또 추진위 설립이 잘못됐다. 조합 설립이 잘못됐다. 사업시행계획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무너뜨려야만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소송의 백미는 하이라이트는 인도소송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순히 그냥 뭐 임대차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라는 이런 인도소송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붙어야만 이 인도소송을 해낼 수가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조합의 옛날에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커버를 못하게 되면 판결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인도소송 변호사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주 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인데 위 계약서에 보면 을이 이주 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전에는 시공자가 이사비나 이주 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해 줬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132조 2항이 작년 2022년 6월 10일 날 신설돼 가지고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러한 금전을 시공자가 지급 못합니다. 시공자만 좋아졌어요? 그러면 누가 지급해야 되냐? 조합이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이사비는 2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는 조합원에게만 주고 2주기간 내에 이사 가지 않는 경우 이사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촉진대가 돼서 2주기간 내에 이사를 나가면서 조합에서는 단돈 500만 원, 200만 원, 뭐 많은 경우는 1000만 원의 이사비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을 따라 가지고 우리 조합의 규모, 나갈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조합 여건상 몇 개월 정도 주는 게 좋겠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에는 좀 길게 하고 계약서 짧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는 줄여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주를 나가게 되면 그 개인 세대의 공과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납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회 사무소 가면 알아보면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공과금 정리라든지 또는 상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다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계속 터진다든지 전기가 가좀 화재가 난다든지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사를 나가면 집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폐허가 되고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공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 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감 및 갑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합원이 먼저 정리하는 게 맞죠. 갑은 해당 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 사용 등의 공급 중지와 관련한 재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그 다음에 을은 이주가 개시된 날로부터 공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가면 시공자가 공과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이 별도의 이주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이주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명확치가 않아요. 만약에 시공사가 한다 그러면 조합이 선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공자한테 공과관리 책임을 맡기는 걸로 돼 있다면 이주가 개시된 날로부터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과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수정해서 넣으십시오. 그래야만 공과관리의 비용과 책임이 시공자한테까지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냥 우리는 빈집에 대해서 그냥 관리만 해주기로 했던 거다. 뭐 그냥 공과관리 업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 우리 같이 해주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계약상에 명확히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철거 기간은 몇 개월이 적정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여기 보면 이건 한 달에 적어놨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 완료 후 3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어른 공과관리 등 지작물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철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죠. 저번에 광주에서도 한번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 계획을 다 미리 관할관청에서 다 아마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로 철거를 완료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아요. 보통 한 2주 완료 후 2개월 정도의 철거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철거 시에 보면 부시다 보면 그 안에 쇠가 들어가 있어요. 골재가 들어가 있죠. 철근이. 그거 빼서 팔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목이 단지 내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잘라가 없애려고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데 있으라는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팔거나 다른 데 식재했다가 다시 신축 아파트 할 때 하는 게 이익이 된다면 이 금액에 대한 수입 주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작물의 철거 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등 부산물은 가백에 기속된다. 조합이죠.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이 처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조합 거다. 근데 조합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돈 될 게 별로 없고 나머지는 그냥 파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또는 없애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갑과 을이 하여 을이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사에 관한 철거 공사 부분은 성면조사하고 해체 제거까지도 다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법의 29조에 되어 있으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 파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의 비용으로 을이 처분한다 라고 해놓으면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괜히 조항을 이런 말을 생략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진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이 있습니다. 밑에 보통 매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전기 같은 경우도 있죠. 이거 다 자르고 철거해야 돼요. 누가 하느냐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본 사업 부진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해당한 철거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말이 없어요. 보통 보면 계약서의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뭐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철거 이거는 다 시공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철거 의무가 시공자에 있으므로 계약서의 공사의 범위에 관한 조항에서 철거 의무 및 비용 부담의 주체가 시공자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철거하고 이주에 관련된 거 보고 있는데 정비탁 법령해설집에서 좀 더 내년도에 자세하게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